1984 조지 오웰 6 윈스턴은 일기를 쓰고 있었다. 3년 전이었다. 어두운 밤, 큰 기차역 근처의 골목길에 서였다. 그녀는 불빛도 없는 가로등 밑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짙은 화장을 한 젊은 여자였다. 얼굴에는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하얀 분을 바르고 입술에는 새빨간 립스틱을 칠해 아주 매력적이었다. 여성 당원이라면 얼굴에 화장을 하지 않는다. 거리에는 그녀 외에 아무도, 텔레스크린도 없었다. 그녀는 $2를 요구했다. 나는 윈스턴은 더 이상 일기를 써내려갈 수 없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자꾸만 떠오르는 장면들을 떨쳐 버리려는 듯 손가락으로 눈을 꾹꾹 눌렀다. 한바탕 욕을 퍼붓고 싶은 충동이 그의 가슴 속에서 솟구쳤다. 머리를 벽에 쾅쾅 부딪히거나 책상을 발로 걷어차거나 잉크병을 집어 냅다 창문으로 던져버리고 싶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기억들을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난폭하든 고통스럽든 시끄럽든 간에 무슨 짓이나 다 저지르고 싶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자신의 신경 조직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마음속의 긴장은 언제 어느 때든 눈에 띄는 증세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는 몇 주 전에 길에서 마주쳤던 한 남자를 떠올렸다. 키가 크고 말랐을 뿐 지극히 평범하게 보이는 그 남자는 35이나 40살쯤 된 듯해 보였는데 한 손에는 자그마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남자가 몇 미터쯤 다가왔을 때였다. 벼란간 남자의 왼쪽 뺨에 경련이 있는가 싶더니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들이 서로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카메라 셔터가 찰칵 하고 움직였을 때처럼 순식간에 경련이 일었는데 아무래도 습관적으로 그러는 것 같았다. 윈스턴은 그때 가엾은 친구, 당신도 이제 끝장이군 하고 생각했다. 놀라운 것은 그런 현상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잠꼬대였다. 그런 것에는 도저히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었다. 그는 한 차례 쉼호흡을 하고 마저 써내려갔다. 나는 그녀와 함께 문간을 지나 뒷뜰을 가로질러서 지하실 부엌으로 들어갔다. 벽 쪽으로 침대가 있고 탁자에는 램프가 있었는데 심지가 낮춰져 있어 불빛이 희미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침을 뱉고 싶은 심정이었다. 지하실 부엌에서 그 여자와 함께 있자니 문득 아내인 캐서린이 생각났다. 윈스턴은 기혼자였다. 어쨌든 결혼한 몸이었다. 그의 아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상 그는 아직 결혼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지하실 부엌은 빈대투성이었다. 게다가 더러운 옷의 냄새와 싸구려 향수가 뒤섞인 채 풍겨서 숨막힐 듯 답답했다. 그래도 그의 마음은 설레고 있었다.
여성 당원은 누구도 향수를 쓰지 않았고 그렇게 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오직 무산 계급인 노동자들만이 향수를 사용했다. 아무튼 그 향수가 그의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욕정을 일깨웠다. 여자를 아는 것은 2년 만에 처음 해보는 탈선이었다. 물론 창녀와의 관계는 금지되어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그 규칙을 어길 수 있었다. 그런 일은 위험하긴 해도 생사가 걸린 정도로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창녀와의 관계가 발각되면 5년간의 강제 노동형을 선고받는다. 다른 죄가 없는 한 그 이상의 형은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들키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해볼 만한 모험이었다. 빈민가에는 몸을 팔려는 여자들이 우글거렸다. 어떤 데서는 진 한 병으로도 여자를 살 수 있었다. 노동자들은 그 술을 감히 맛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당에서는 억제할 수 없는 본능의 분출구 역할을 하도록 암암리에 맥춘을 장려하고 있었다. 단순한 탈선은 은밀하게 하는 한 향락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빈민과 하층민 출신의 여자들과 관계하는 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용서할 수 없는 죄는 당원들 간의 문란한 성행이었다. 그러나 비록 이것이 대숙청 때마다 죄인들이 한결같이 자백하는 죄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당의 목적은 단순히 남녀 간의 당이 통제할 수 없는 애정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막자는 데 있지 않았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진짜 목적은 성행위로부터 얻게 되는 모든 쾌락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데 있었다. 결혼하던 안 하던 사랑보다 죄가 되는 것은 성욕이었다. 당원들 간의 모든 결혼은 담당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비록 그 원칙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두 남녀가 서로의 육체에 이끌린 듯한 인상을 보이기만 해도 그 결혼 허가는 곧바로 취소되었다. 유일하게 인정된 결혼의 목적은 당에 봉사할 아이를 낳도록 하는 데 있었다. 성교는 마치 관장을 하는 것처럼 역겨운 행위로 간주되었다. 당은 그런 생각을 드러내놓고 각 당원들에게 주입하진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알게 모르게 강요되어 왔다. 그래서 남녀 모두에게 독신 생활을 통해 완벽한 금욕을 권장하기 위해 청소년 반성 연맹 같은 단체까지 생겨났던 것이다. 아이는 모두 인공수정, 신호로는 인수라고 한다. 으로 낳고 공공기관에서 키우게 되어 있었다. 윈스턴은 이런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당의 일반적인 이데올로기에는 딱 맞는다고 생각했다. 당은 성 본능을 말살시키려고 애쓰는 가운데 말살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왜곡하거나 추한 것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윈스턴은 당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쨌든 여자들에 관한 한 당의 노력은 웬만큼 성공을 거둔 셈이었다. 그는 다시 캐서린을 생각했다. 헤어진 지 9년이나 10년, 아니 11년쯤 되었을 것이다. 그동안 그는 그녀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좀 이상했다. 어떤 때는 며칠 동안 자신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지내기도 했다. 둘은 겨우 15개월 정도 함께 살았다. 당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대신 아이가 없다면 차라리 별거를 하라고 권했다. 캐서린은 금발에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몸놀림이 우아한 여자였다. 게다가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독수리처럼 위엄있게 보여서 그 속내를 들여다보기 전에는 누구나 고상하게 생겼다고 말할 터였다. 그는 결혼 초부터 그녀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되어 있다. 그녀는 누구보다 어리석고 저속하며 머리가 텅 빈 여자였다. 그 머릿속에는 당의 슬로건 이외에는 들은 게 없었는데 얼마나 전능한지 당이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관계없이 받아들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인간 녹음기라는 별명을 붙였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성 문제만 없었다면 그는 어떻게든 참고 그녀와 함께 살았을 것이다. 그녀는 그가 손을 대기만 해도 몸을 움츠리며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그녀를 안으면 마치 나무 조각으로 만든 인형을 끌어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상하게도 그녀가 자기를 껴안을 때도 그는 그녀가 있는 힘을 다해 밀어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의 근육이 경직되어 있어서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그저 눈을 감고 반항도 협조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하라는 듯이 누워있곤 했다. 윈스턴은 그때마다 당황했고 나중에는 끔찍하게 무서웠다. 어쨌든 당시 두 사람이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고 지내기로 합의했다면 계속 같이 살 수도 있었겠지만 묘하게 이를 거부한 쪽은 캐서린이었다. 그녀는 걸핏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우겼다. 그래서 정확히 일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성교를 했다. 그녀는 그날이 되면 밤에 해야 할 일을 잊지 말라며 아침부터 상기시켜주기까지 했다. 캐서린은 그 일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렀다. 하나는 아이를 만드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당에 대한 우리의 의무였다. 그 일을 하기로 약속된 날이 다가오면 그는 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결국 그 일을 그만두자는데 그녀도 동의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 후 헤어졌다. 윈스턴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다시 펜을 들었다. 그녀는 침대에 몸을 던지자마자 곧바로 아주 상스럽고 거칠게 스커트를 위로 올렸다. 나는 그는 희미한 등불 밑에서 빈대와 싸구려 향수 냄새를 맡으며 그리고 당의 최면술 같은 힘에 얼어붙은 캐서린의 흰 몸뚱이를 떠올리며 좌절감과 분노로 우두커니 서 있는 자신을 상상했다. 왜 늘 이래야만 하는가? 어째서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지저분한 씨름을 하는 대신 자기 여자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일까? 그러나 순수한 정사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여성 당원들은 모두 똑같았다. 순결은 당에 대한 충성의 상징으로 그녀들의 가슴속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어릴 때부터의 철저한 훈련으로
운동과 냉수욕으로 학교와 스파이단 그리고 청년연맹에서 주입하는 온갖 쓰레기 같은 말들을 비롯하여 강의, 행진, 노래, 슬로건, 국가 등으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은 괴멸되어 갔다. 그의 이성은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당이 의도한 대로 완고했다. 그가 사랑받는 것 이상으로 바라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 덕이라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만족을 위한 성행위는 반역이었다. 성욕은 사상죄에 해당되었다. 그가 캐서린을 깨워서 만족스러운 성행위를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아내를 유혹한 죄를 짓는 셈이 되었다. 어쨌거나 그로서는 나머지 이야기를 마저 써야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등불에 심지를 올렸다. 불빛에서 그녀를 보니 날이 어두워진 탓에 희미한 파라핀 등불도 꽤나 밝아 보였다. 윈스턴은 처음으로 그 여자를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가 욕정과 공포를 느끼고 멈칫했다. 문득 이런 곳에서 위험한 일을 저지른다고 생각하니 고통스러울 정도로 무서웠다. 나갈 때 경찰에 붙잡힐지도 모를 일이었다. 바로 이 순간에 경찰들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아무 짓도 않고 그냥 나간다면 도대체 뭐하러 이곳에 왔단 말인가? 계속해서 써야 한다.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 불빛 아래에서 자세히 보니 그녀는 노파였다. 그녀의 얼굴은 덕지덕지 화장을 해서 마분지로 만든 가면처럼 금세 금이 갈 것 같았다. 머리도 희끗희끗했다. 그러나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은 약간 벌어진 입 안이었다. 그것은 마치 동굴 속처럼 시커멓게 보였다. 그녀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는 급하게 휘갈겼었다. 불빛에서 그녀를 보니 적어도 50살은 먹은 늙은 여자였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 일을 해치웠다. 그는 다시 손가락으로 눈을 꾹꾹 눌렀다. 결국 다 쓰긴 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쓰나 안 쓰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식의 처방은 효염이 없었다. 벼란간 목이 터져라 욕설을 퍼붓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